가을,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 1년 중 세 번째 계절. 단풍이 물들고 10월에 접어들면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는 매력적인 계절. 여러분은 가을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다른 분위기, 다양한 느낌의 가을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생각하면 이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개강,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오늘의 FM 72.7 주제는 가을에 맞이하는 두 번째 시작, 바로 2학기 개강입니다. 새 학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FM 72.7 제1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FM 72.7의 1화 진행을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방송국 MOBS 51기 아나운서 송현정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가을을 맞이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꽤 쌀쌀하죠? 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비가 조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져서 반팔에 반바지 패션은 무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나저나 저희 FM 72.7은 두 명의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데 저만 소개를 하고 영빈님 소개를 안 했네요. 영빈님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FM 72.7 1화 진행을 맡은 저는 MOBS 53기 아나운서 김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빈님 반갑습니다. 그럼 영빈님께 1화 주제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2021년의 두 번째 개강, 2학기의 시작을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여름방학도 완전히 끝났고 2학기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9월 16일인데 벌써 개강 3주 차거든요. 여름방학이 끝나서 정말 너무 아쉽지만 또 개강을 하긴 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로 다시 나아가야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개강과 2학기에 관련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가볼까요? 네, 그럽시다. 그럼 제가 먼저 준비된 질문 간단한 걸로 몇 가지 해볼게요. 여름방학 동안에 특별히 한 일이 있으세요? 네, 저는 여름방학 동안 바빴는데요. 일단 내년에 실습을 대비해서 토익 시험을 좀 봤어야 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본 기억이 있네요. 두 가지 시험 모두 결과가 어떻게 좋았나요? 네,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현정님은 여름방학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4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기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 시험은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방학 동안에 필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학기 중에는 실기 시험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오, 기사 시험 준비 진짜 어렵다고 들었는데 좋은 결과 얻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영빈님 개강 준비는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개강 준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새 출발을 해야 하니까 그 새 출발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마지막에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여름방학에 대한 포상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에너지 충전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경주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현정님은 개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 개강 준비를 할 게 딱히 없는데 이게 1학년, 2학년 때는 개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예쁜 옷도 사고 그러곤 했었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강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4학년이 되면 개강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건 없다? 아, 생일을 여러 번 겪으면 생일이 특별해지지 않는 거랑 같은 뉘앙스일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영빈님 2학기에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내년에 실습을 가니까 실습 가기 전에 이거는 알아두고 가라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땅 밟고 있을 때 많은 추억을 쌓아보는 것이 제 2학기 목표예요. 현정님은 혹시 어떤 2학기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올해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야 하지만 제가 1, 2학년 때 많이 방황을 한 탓에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한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학기 때는 학점을 잘 받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방송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국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방송국 활동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2학기 때는 지금 있는 53기 국원들이랑 같이 방송국 활동을 열심히 해서 크게 키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 그 목표를 다 이루시려면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몇 학점 들으시나요? 저는 이번에 20학점을 들어요. 근데 원래 4학년 2학기, 그러니까 막학기에는 진짜 수업을 한두 개밖에 안 듣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20학점을 꽉 채워서 들어야 하는 운명이랍니다. 영빈님은 몇 학점 정도 들으세요? 회사대는 주어진 시간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21학점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학점 채워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사대는 매년마다 그렇게 학점이 다 21학점이에요? 바쁜 경우에는 21학점 이상인 경우도 있고 또 ROTC를 하다 보면은 군사학 수업을 또 추가로 듣는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학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또 전공 선택을 그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학점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8학점 아래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네, 저 입학한 이후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전학년 대면 수업으로 수업 운영 방식이 바뀐다고 공지가 새로 올라왔어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대면 기간 동안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일단 10월부터는 저희 방송국이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그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또 승선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선후배님들이랑 동기님들이랑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생길지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현정님은 어떤 게 가장 기대되세요? 저도 아무래도 방송국 활동이 제일 기대가 되죠. 그동안 공백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백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보고 방송국 국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설레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1학번 새내기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아요. 그 점이 기대가 돼요. 새로운 새내기들 보고 너무 귀여울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새내기들이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과 학생회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학과 활동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거리두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정말 희망적인 경우에는 개강총회라든지 종강총회 같은 다 같이 하는 모임을 할 수도 있어서 그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요. 21학번 친구들이 많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1학기 때 1학년들 적응 교육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쯤 하고 메인 코너 힐링 방파제로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메인 코너 힐링 방파제는 다양한 고민이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말 그대로 힐링하고 가시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입니다. 그럼 힐링 방파제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새내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를 갈 수 없었던 비운의 코로나 학번 20학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를 입학하고 느낀 점은 대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죠. 그때의 저는 그야말로 흰 종이 그 자체였어요. 수강 신청도 처음에다가 학과 사무실 위치도 몰라, 조교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는 동기도 없어.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님은 과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고 배려도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 선배랑 나름 가까워진 건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어려웠지만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는 선배 덕분에 어느새 부담 없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선배는 저에게 수강 신청, 전공 공부법, 학교 건물, 학교 주변 맛집까지 다양하게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제 새내기 시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따뜻한 1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께 정말 감사해요. 10월부터 대면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도 얼른 21학번 후배들을 만나서 친절하게 잘 도와주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선배님이네요. 코로나 학번은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을 텐데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새내기 때 참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대학교 첫 시험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뭔가를 길게 쭉 서술하거나 복잡한 이론을 증명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영빈님은 새내기 때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저는 아무래도 들어가자마자 적응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학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동기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또 새로 배우는 다림질, 아예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 규율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새내기 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갑자기 달라진 생활 환경이 많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회사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에죠. 네, 적응교육이. 네, 힘든 적응교육도 거쳐야 하고 또 입학하고 나서도 온갖 규칙과 지켜야 할 것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 중에서 영빈님이 제일 낯설었던? 아니면 제일 지키기 어려웠던 그런 어떤 회사대학만의 규칙? 생활 규범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그 전까지 계속 게으르게 살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림질 같은 경우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갑자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칼주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위 사연과는 반대로 현정님께서는 선배의 입장이셨잖아요. 반대로 도움을 주었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새내기의 생활을 청산하고 선배의 길로 접어든 지 벌써 3년이 다 되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 친구들이나 후배 친구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만큼 학교 생활에 있어서 빠삭하고 막 공부도 엄청 잘하고 그런 선배는 아니지만 나름 예뻐하는 후배들한테는 족보도 챙겨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런 식의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전공 공부라는 게 물론 제가 선택해서 들어온 학과지만 고등학교 때 이 과를 선택할 때 제가 배울 거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랑 막상 들어와서 진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진짜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과는 수학을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을 진짜 너무너무 못해서 그게 정말 어려웠고 후배들도 그럴 거라 그런 후배들이 있잖아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족보를 열심히 모아놨다가 이제 물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빈님은 아직 후배들을 만나본 적이 없죠? 네, 저는 잠깐 후배들을 만난 기억 말고는 크게 도움을 주었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나 싶네요. 그래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배한테는 족보도 주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조언도 해주고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후배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메인 코너 힐링 방파제의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첫 화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다음 화부터는 학우분들의 재밌고 다양하고 통통 튀는 이야기들을 받아볼까 해요. 다음 화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코너인 내 고민을 해결해줘로 넘어가 볼까요? FM 72.7의 두 번째 코너 내 고민을 해결해줘입니다. 이 코너는 짧은 고민에 대해 우리 아나운서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보장은 없겠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고민에 임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올 고민은 1화의 주제에 맞게 2학기와 개강이라는 키워드로 한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고민 만나볼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1학기 때 동기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많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2학기에는 꼭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저라면 인사를 먼저 걸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2시간, 3시간 수업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살짝 말을 걸어볼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간다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인사를 하려면 일단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수업이 지루해서 맨 뒷자리나 구석 자리에 앉는 그것도 좋지만 동기들과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걸 추천해요. 저는 동서남북으로 동기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중간 자리를 선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은 밥 먹을 때 가장 부드러워진다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해보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정님은 또 어떤 방법이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저도 낯을 정말 많이 가리거든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이제 하러 가서 처음에 스캔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은지를 한번 쫙 보고 찜을 하는 거죠.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까이 앉고 인사도 먼저 건네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필살기인데요. 쉬는 시간에 그라찌에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라찌에 아시죠? 네네 알죠. 지금은 이제 달코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각 단과 대학 그 건물마다 학교 생협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카페를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옆에 어울림관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때는 그때 그 카페 이름이 그라찌였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같이 커피 한 잔 마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 같이 갈래?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가는 길에 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리고 또 커피 사서 다시 돌아오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친해져요, 진짜로.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오, 카페를 같이 가는 꿀팁. 저도 꼭 알아놔서 안 친해져 본 동기들과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울림관 하니까 생각났는데 거기 이마트 24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카페도 좋지만 새로 생긴 이마트 24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우리 학교에 그렇게 좋은 편의점이 생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새내기 친구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저희 땐 진짜 코딱지만한 편의점이었다고요. 정말 작고 그리고 문도 엄청 빨리 닫는. 근데 지금 그 편의점은 24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 시설을 갈 때 같이 갈래? 해가지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물론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라 큰 도움이나 공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고민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 자체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에도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 마음껏 보내주세요.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꽤 지났네요.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마지막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2학기와 개강을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개강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개강을 맞이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총 3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번 코너 또한 주관적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첫 화의 개강 체크리스트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학우 여러분들도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스트는 목표 설정입니다. 굉장히 뭔가 정석적이고 모범적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학기 첫 시작은 나태해지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신나게 여유를 부리다가 어느새 수강 신청도 하고 등록금 납부도 하고 그러다가 개강이 불쑥 찾아오죠. 맞아요. 1학기는 새 학년을 시작하고 전공책들도 새로 준비하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의지도 생기고 에너지도 올라오는데 2학기는 대부분 똑같은 책이나 1학기 때 배웠던 과목을 연장해서 배우다 보니까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목표 설정이라는 리스트가 나오니까 궁금해지는데 현정님은 이번 학기 목표라 뭐라고 하셨죠?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학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뒤처진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방송국 활동을 열심히 해서 방송국을 크게 키워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이뤄 나갈지 계획을 세우니까 늘어지지 않고 남은 2학기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활동적이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리스트도 얼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트는 쇼핑인데요. 저는 이 리스트가 왜 나왔는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아마 새내기 분들이 나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도 꽤 공감합니다. 이제 가을이 오니까 가을 옷을 슬슬 꺼내 입어야 하는데 매년 옷 취향이 바뀌어서 또 옷이 없더라고요. 제가 새내기 때에는 옷장을 열어봤는데 학생 스타일의 옷밖에 없어서 쇼핑한다고 돈을 엄청 썼던 기억이 나요. 10월부터 대면 기간이 시작되니까 얼른 옷을 사야겠네요. 왜 이 리스트가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리스트는 현정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리스트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건강인데요. 곧 간절기 시즌이잖아요. 모두 건강 잘 챙기고 아프지 말라는 뜻으로 이 리스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겠죠? 맞아요. 곧 추석인데 방역 수칙 꼭 잘 지켜서 안전한 연휴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건강은 사실 1년 365일 항상 중요하죠.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우리 동기, 후배, 선배 모두 캠퍼스에서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강조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2학기와 개강과 관련된 세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읽어봤는데요. 다음 화에는 더 참신한 체크리스트를 가져올지, 이번 화처럼 모범적인 리스트를 가져올지 고민이 됩니다. 그럼 엔딩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2학기의 시작, 개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어떠셨나요? 첫 번째 에피소드라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을도 때때로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만의 화창한 날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훌훌 털어버리고 기쁨과 설렘만 가득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FM 72.7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2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꼭 같이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한국해양대학교 방송국 MOBS, 기획, 연출, 구성 김건희, 진행 송현정, 김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